안녕하십니까, 멀콥입니다. 2015년도 작년에도 저희 멀콥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릴 비디오에는 요즘 팬텀 3라든지 인스파이어 1, 인스파이어 1 프로, 오즈모 등 DJI 장비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사용하실 때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히 페일세이프 모드가 뭐죠? 라는 질문입니다. 페일세이프가 걸려서 나무 줄기에 부딪혀 추락했습니다. 페일세이프가 도대체 뭐 하는 기능인가요? 페일세이프는 기체가 저희와 거리가 멀어졌다라든지 조종기와 기체가 일직선상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기체가 멀어져서 건물 뒤로 숨는다든지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다든지 신호가 약해졌을 때 자동으로 발동이 되어서 안전하게 저희 조종기가 있는 방향이라든지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안전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문의하셨던 대로 중간에 나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건물이 중간에 있다든지 할 때는 이 친구들이 그 건물이나 나무를 인식을 못하니까요. 그대로 일직선으로 돌아오다가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 모드에 앱상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페일세이프 고도를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m, 40m, 50m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네에 가서 팬텀 3를 날립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빌딩의 고도가 한 50m라고 쳤을 때 50m 이상으로 페일세이프 고도를 걸어 놓게 되면 그 건물 뒤로 돌아가더라도 신호가 끊기겠죠. 끊겼을 때 55m 상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돌 없이 안전하게 저희가 떴던 이륙 장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 모드를 잘 사용하면 안전하지만 고도를 너무 낮게 사용하시게 되면 낮은 고도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혀서 추락을 할 수가 있으니 유의를 하셔서 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종기에서 노 시그널이라는 문구가 자주 뜹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뭘 하기만 하면 노 시그널이 떠서 애가 탑니다. 이거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신데요. 여기 조종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종기는 조종기의 요 신호를 발생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테나 바가 있는데 안테나 바가 지향성이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안테나를 눕혀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꺼낼 때 이대로 마음 급하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영상 송수신 신호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송수신이 안 되니까 노 시그널이 뜨면서 화면이 까맣게 변하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기체와 조종기와의 뭐라고 하죠? 거리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기체가 저희 앞에서 나르니까 이런 모양을 했었을 거고요. 근데 기체가 저희 머리 위로 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촬영을 해주시면 기체 신호가 끊기지 않고 잘 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V 펌웨어가 낮았을 때입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드론을 날릴 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종기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기체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짐벌 카메라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거를 구동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앱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앱 버전이 너무 구형이거나 기체에 비해서 기체는 업데이트를 잘 해주시는데 앱을 업데이트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체 업데이트에 비해서 앱 업데이트가 버전이 낮아서 아예 노 시그널이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그냥 깔끔하게 지우시고 새로 최신 버전을 깔아주시면 노 시그널 없이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상황으로는 그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체가 예, 요렇게 지금 저희가 켜놨습니다. 지금은 켜놨는데 기체를 뭐 그 너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날아다니지 않고 있는데 오래 전원을 켜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얘도 그 기계다 보니까요. 예, 그 기체를 많이 혹사시켜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상 송수신 예, 모듈의 노후화로 그 기체의 송신 거리라든지 화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가까운 멀콥 지점으로 방문을 하셔서 예, 검사를 받으시고 그 모듈을 예, 교체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었는데요. 한 가지 더 있네요. 그 노 시그널이 뜨는 때 이유가 그 여기 보면 저희가 그 케이블을 예, USB 케이블을 꽂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예, 보통 케이블이 그 좀 노후화가 됐거나 예,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그 노 시그널이 예,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케이블을 새 걸로 갈아서 예, 사용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예,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네요. 업데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기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런 거죠? 예, 기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 따로 비디오를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문제는 SD 카드를 포맷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기체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기체라든지 여러 가지 펌웨어 파일을 DJI 본사 예, 다운로드 서버에서 다운을 받으신 이후에 SD 카드를 정확하게 포맷을 해 주신 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포맷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 다른 방법의 포맷으로 예, 포맷을 해서 예,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포맷을 하실 때는 뭐 그냥 빠른 포맷을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맷하는 방법이라든지를 기본적으로 둔 상태에서 포맷을 하시고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32KB 뭐 그런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포맷을 하셔야지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업데이트 파일을 받았죠. 예, 포맷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포맷을 하면 이제 그 루트 폴더에다가 포맷 파일,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bin 확장자인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로 그 업데이트 파일이 들어있는 업데이트 폴더 자체로 복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루트 폴더에 들어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바이너리 파일만 루트 폴더에 복사를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 버전, 뭐 간단한 실수입니다. 이미 펌웨어가 나는 3.0 뭐 이런 식으로 잘 돼 있는데 3.0 펌웨어 버전을 갖다가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위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으로 잘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데 잘 안 하실 것 같죠? 많이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기체는 SD카드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다들 많이 아시죠? 예, SD카드 슬롯에서 SD카드를 꼽아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조종기 펌웨어인데요. 조종기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앱상에서 펌웨어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예, 그 LTE가 지원되는 타블릿에 연결이 돼 있을 때 펌웨어 버전 파일을 앱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인터넷에 예, 연결되어 있는 예,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예, 여러 가지 뭐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예, 앱을 통해서 펌웨어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종기 업데이트를 할 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두 번씩 그냥 소리가 다 된 것처럼 살짝 멈출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멈출 때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한동안 좀 기다리시면 또 삐삐삐삐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기 업데이트 끝나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 업데이트처럼 뚜뚜뚜 이런 식으로 티를 안 내니까요. 예, 조금 한동안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예, 확인을 하신 후 예, 조종기 업데이트를 끝내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F 모드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스파이어 유저입니다. 팔로우 미 모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 인스파이어에서도 드디어 팔로우 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팬텀 3에서만 기능을 쓰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금부터는 인스파이어 1에서도 예, 팔로우 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F 모드에서 F 모드를 하고 싶어요, 일단. 근데 F 모드 자체를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앱상에서 예, 화면이 뜰 겁니다. 또 예, 앱상에서 멀티플 플라이트 모드를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말은 멀티플 플라이트 모드를 활성화 시켜줘야지 조종기에서 F 모드 하나, 둘, 셋 예, F 모드를 켰을 때 F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앱에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F로 아무리 돌려도 예, 이 기능이 활성화돼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F 모드를 돌리죠. F 모드를 돌리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뜹니다. 웨이 포인트 메뉴, POI 메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팔로우 미 기능이 뜹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웨이 포인트나 POI는 예, 뭐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팔로우 미 기능이 추가가 돼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 예, LTE나 뭐 여러 가지 3G나 인터넷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예, GPS 신호를 찾지를 못해서 팔로우 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뭐 아이패드 에어라든지 태블릿을 여기다 꽂고 팔로우 미 기능을 실행을 시켜도 여기서 뭐라고 뜨냐면요. 지금 GPS 활성화된 예, 조종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예, 그러므로 예,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예, 뭐 셀러폰이라든지 타블릿을 끼시고 F 모드에서 팔로우 미 기능을 예, 활성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마이크로 SD 카드 용량 어떤 거 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16기가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용량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팬텀 3나 인스파이어 1에는 16기가 바이트의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미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찍기에는 조금 용량이 모자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짜리를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속도가 빠른 SD카드를 사용을 하셔야지, 예, 좀 싸다고 속도가 늦은 걸로 예, SD카드를 사용해서 쓰시면요. 제대로 여기에 녹화라든지 사진이 예,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껴있는 예, 정도의 속도의 SD카드를 예,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6기가의 경우 저희가 1920에 1080이죠. FHD 사이즈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1시간 21분 정도. 그 다음에 4K로 녹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한 35분 정도의 녹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2기가나 64기가, 128기가는 그 이상으로 예, 촬영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16기가나 여러 가지 끼셨을 때 앱상에서 그 비디오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 기본 화면에서 몇 분 녹화할 수 있다, 몇 장 찍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니까요. 예, 그거를 보시고 촬영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6번 기체와 조종기 연결이 안 됩니다. 기체를 잊어버려서 따로 기체만 사서 날리려고 하는데 조종기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첫 번째로는 기체와 조종기 연결이 새로 조종기를 사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인딩이 안 돼서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인딩을 하는 방법 생각으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앱상에서 또 화면이 나오겠죠? 예, 앱상에서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조종기 메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종기 메뉴에 루트 폴더에서 맨 아래 보시면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어그리를 누르면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겠죠.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기체의 오른쪽에 보면 비전 포지셔닝 시스템에 있는데 이제 누를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앞에 쪽, 이제 저희 앞에 쪽 버튼을 살짝 눌렀다가 떼시면 소리가 멈추겠죠. 예. 이러면서 기체와 조종기와의 바인딩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바인딩 문제의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체와 조종기의 펌웨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체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조종기만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가 있고, 뭐 앱상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조종기 펌웨어와 기체 펌웨어가 많이 상이할 경우에는 안 붙을 경우가 있어요. 화면도 안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펌웨어 버전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시 화면이나 여러 가지 바인딩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다른 그러니까 노 시그널의 경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USB 요 잭이 항상 문제입니다. 요 USB 케이블 라인, 그 다음에 그 라이트닝 케이블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블 단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예 앱상에서 디스커넥트가 뜹니다. 그래서 조종기와 기체와 연결은 됐지만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그 USB 케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핀 케이블, 그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교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캘리, IMU 캘리, 캘리브레이션을 하라고 했는데 IMU 캘리는 또 뭔가요? 둘이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밴스 IMU 캘리브레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붙인 건데요. 심플 캘리브레이션. 요거 기체 들고 뺑뺑뺑뺑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IMU 캘리브레이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팬텀이라든지 인스파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들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고 나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 값을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얘가 수평을 똑바로 못 잡고 만약에 IMU 값이 뭐 앞으로 숙여 있다든지 뒤로 숙여 있을 경우에 가 적용이 돼 있다면 기체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IMU 캘리브레이션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기체를 처음에 구입을 한 이유라든지 뭐 기체가 땅에 살짝 추락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IMU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을 무조건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요거 기체 앱을 켜시고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시고 그 센서스라고 있습니다. 센서스에 들어가시면 X축, Y축 값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막 변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래 보시면 IMU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생각외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잠시 기다려 주시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값은 기체에 있는 지자기 값을 우리가 있는 곳의 경도와 위도에 잡혀서 완전히 셋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끔씩 컴파스 에러라고 돌려주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기체에 있는 요 지자기 값이 틀어졌기 때문에 얘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저희가 어드밴스 캘리브레이션, IMU 캘리브레이션을 해준 그 기본 값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먼데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여행을 가셔서 드론을 하시게 되면 그곳의 경도와 위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IMU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신 다음에 비행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요게 일반 캘리브레이션과 IMU 캘리브레이션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번 배터리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터리 관리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거죠? DJI Go 앱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그 배터리 관리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겨울철이 됐잖아요. 많이 춥죠. 그래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제 배터리가 날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1%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막 뚝 떨어지려고 하고 심할이 없이 윙 하면서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요. 배터리 문제로 큰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터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추운 겨울날이니까 그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날에는 너무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도 급속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배터리를 저희가 비행을 하기 전에 추운 곳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요. 배터리 셀 온도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저전압인 현상이 생겨서 배터리가 충분한 전력을 이 모터에 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추락을 한다든지 힘알이 없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운 겨울철에 비행하기 전에는 따뜻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을 하시거나 예, 저희 주머니 같은 경우에 따뜻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예, 딱 비행하기 직전에 꺼내서 꼽고 바로 비행을 시작을 하셔야지 예,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추운 겨울날은 날면서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예, 비행 시간이 여름에 날릴 때보다는 예,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날리셔야 됩니다. 만충을 하시거나 예, 저희가 배터리를 끝까지 뺐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리튬 이온들이 만충한 경우와 예, 가득 끌었었을 때 가장 활발합니다. 이동성이. 그러므로 배터리의 배가 부풀게 되죠. 예, 스마트 배터리라서 그런 경우를 최대한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믿고 배터리를 관리를 막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배터리는 스토리지 모드 한 뭐 40%에서 70% 사이에 예, 그 정도에서 맞춰두시고 보관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비행기 전압이 뚝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이제 리튬 배터리 처리 규정에 따라서 예,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 이 친구는 똑똑하죠. 스마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최신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저전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워닝, 경고창을 띄워줄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이 배터리에 들어 있으니까요. 배터리 펌웨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한 개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다, 또 있네요. 네. 9번, 제 기체가 고장났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할까요? 제 기체가 추락했습니다. 바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예,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건가요? 예, 예전에 저희 멀콥이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DJI 본사에서 워낙 기술력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예, 여러 가지 짐벌이라든지 그런 수리 부품 파트에 대해서 예, 여러 국외 딜러들이 수리하는 거에서 많이 방어적이었는데요. 예, 작년이죠. 2015년 예, 10월 1일자로 예, 저희 월코브에서도 DJI 본사와 예, 수리 관련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부품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부품을 빼놓고는요, 저희가 모든 제품들에 대한 수리가 많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예,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 중국까지 DHL로 보냈다가 오는 것들, 비용, 그런 것들을 많이 절감하면서 예,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행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예, 좀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는 예, 절대 불편해하시지 말고 예, 1800-9939 네, 깨알 광고를 하죠. 예, 저희 멀콥으로 예, 그 문의를 해주시면 예, 저희가 성심성의껏 예,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 10번 예, 드론을 날리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아는 분께서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드론 자격증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취급하는 팬텀이라든지 인스파이어, 뭐 S1000 이런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12km 이상의 기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12km 이상 되는 이만한 드론을 운용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죽어다 깨나도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예, 그 학원에 가서 예, 비용을 끊고 네, 시험을 보시고 그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면허증을 따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예, 아무리 큰 드론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통 대부분의 드론들은 자격증 없이 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비행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들을 간추려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입니다. 드론이야 그냥 땅에 떨어져서 고장나면 뭐 새로 사거나 수리를 하면 되는데, 좀 위험한 곳에서 비행을 한다든지, 비행, 하는 방법을 잘 숙지를 못해서 떨어져서 뭐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물적인 배상착오가 난다든지 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 2번, 3번 강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2016년도에도 많은 예쁘고 좋은 영상을 찍으실 때에도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지 항상 고려를 하시고 안전 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멀콥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대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